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이라는 것은요.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각도라고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생긴 각도기가 있죠. 그 각도기를 가지고 각도를 측정을 할 텐데 우리는 그 각도기를 이용한 측정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면요. 호, 도, 법 이렇게 되어 있죠.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재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려놓은 이 도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이 도형은 부채꼴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꼴에서 어떤 각도가 쳐다보고 있는 이 구부러진 곡선, 원의 일부였을 텐데요. 이 선을 우리는 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호의 길이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각도를 잴 것인가를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로 나눈 값으로 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며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을 때의 각도를 1이라고 한다. 그 단위는 RAT를 사용하며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이 문장을 읽어보셨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 칠판을 이용해서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도형을 하나 그릴 텐데요. 이렇게 생긴 도형, 아까 뭐라고 했었죠? 부채꼴이라고 했었죠. 지워주도록 하고요. 부채꼴로 하나 그렸는데 어떠한 부채꼴이냐면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도 반지름과 같게끔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중심각을요. 1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약속이라서요. 왜 그렇게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길이가 같을 때 여기가 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저는 같은 부채꼴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럼 같은 부채꼴이니까 이 길이도 R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각도도 1일 것이고 그럼 전체 연결된 큰 부채꼴로 보면요. 중심각은 얼마인가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 더 붙이죠. 이렇게 하나 더 붙이면요. 여기가 R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각은 1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중심각은 얼마인가요? 3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러한 결과들을 조금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상황에서 호의 길이를 나타내보죠. 호의 길이가 R인 경우 첫 번째 부채꼴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 중심각이 얼마라고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을 우리는 1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채꼴을 하나 더 붙였죠. 그럼 호가 얼마가 됐을까요? 두 번째는요. 2R이 됐겠네요. 그럼 그때 중심각은 1이 두 개 붙었으니까 2가 되고요. 호의 길이가 3R이면 중심각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이 부채꼴과 비슷한 부채꼴을 하나만 더 그릴 텐데 문자를 조금 다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R이라고 두고요. 이번에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각을요. 세타라는 문자를 쓸 텐데요. 이 세타라는 문자는 그리스 문자이고 각도를 나타낼 때 쓰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쓸 때는요.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써주시고 읽을 때는 세타 이렇게 쉽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각도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자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여기에는 호의 길이 있었죠? 호의 길이가 얼마죠? L입니다. 반지름은 똑같이 R이고요. 그리고 그때 중심각을 세타라고 써준 것이죠. 그럼 이렇게 제가 표를 그려봤는데요. 이 표에서 어떤 일정한 규칙을 하나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채셨나요? 호의 길이가 R일 때 반지름이 R이면 1이죠.
2R일 때 R이면 2고 3R일 때 R이면 3이네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누면요. 중심각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R을 R로 나누면 1이고 2R을 R로 나누면 2고 3R을 R로 나누면 3이네요. 그러면 같은 부채꼴에서 L을 R로 나누면 세타가 나오겠죠. L을요. R로 나누면 세타가 나오겠죠. 어떤 공식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도법입니다. 그러니까 각도는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 그려놨던 도형 보이시나요? 각도는요. 호의 길이를요. 반지름으로 나눴다라는 것을 제가 표를 그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로서 그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낸 그런 각도들, 아까 전에 제가 그냥 1이라고 썼죠. 각도가 1이다. 여러분, 각도가 1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값인데 각도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뒤에 RAD라는 단위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호도법의 단위는요. 여기다 쓰죠. RAD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리고요. 읽기로는요. 라디안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 단위는 이렇게 살려서 쓰셔도 되는데 보통은 잘 써주지 않고요. 그냥 실수값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0도 이렇게 표현하는 각도가 있죠. 이런 각도는 60분법 혹은 도수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때 각도를 나타내는 이 도라는 단위를 살려서 쓰지만 호도법에서는 라디안이라는 각도는 살려서 써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어려운가요? 제가 부가 설명을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 그런 각도를요. 도라는 단위를 쓰는 각도와 서로 상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을 때 중심각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은 혹시 눈대중으로 보시면 대충 얼마쯤 되는지 보이세요? 60도보다는 조금 작거든요, 실제로. 대충 57점 얼마가 되는 그런 도가 되는 각도거든요. 각도기를 가지고 실제로 각도를 잴 때 이 각도가 60도 조금 안 되는 각도가 나옵니다.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나타냈던 것처럼요.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L일 때 중심각이 세타라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요. 중심각은요.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원을 제가 하나 그릴 텐데요. 우리 원의 둘레, 반지름이 현재 R인 상황에서 원의 둘레가 얼마죠? 2파이R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원의 둘레를 절반으로 딱 잘랐으니까 이 위쪽은 당연히 길이는 파이 R이 될 테고요. 이 반원 역시도 반지름은 R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두죠. 그럼 이 각도를 잘 쳐다볼 텐데요. 중심각은요.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라고 했었네요. 맞나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계산해서 약분을 해주게 된다면 파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0분법, 각도, 도수법으로 나타내주면 180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180도는요. 파이, 정확히 말하면 라디안이지만 이 라디안은 보통은 써주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파이라고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180도가 파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2번 보이시나요? 180도가 무엇과 같다? 파이와 같다. 임을 이용해 주시면요. 우리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도와 60분법으로 나타낸 각도를요.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진 관계식을 양변을 2로 나눴기 때문에 180을 단지 2로 나누면 90도가 되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누면 180 나누기 3은 60도. 그리고 6으로 나눠주시고 이번엔 2배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양변에 2배를 해주시면 2파이, 180에 2배를 해주시면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만을 이용해 주시면요.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적당한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모두 호도법 60분법을 전환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 예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호도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호도법은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파이라는 각은요. 실제로 각도기로 재면요. 180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자유자재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죠. 1번입니다. 2분의 3파이죠. 그러면 2분의 3 곱셈기호 살려서 써주고요. 파이 자리에 180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 암산도 되네요. 2, 180, 90 되고요. 93, 27이니까 270도가 됩니다. 즉 2분의 3파이 라디안인데 안 써주죠. 2분의 3파이는요. 270도가 되는 거죠. 똑같이 해주시면요. 파이 자리에 2번은요. 파이 자리에 180도 이렇게 살려서 쓰겠습니다. 그럼 약분해 주시면 36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2번 거꾸로네요. 도수법 혹은 60분법으로 나타낸 도로 나타낸 각도를 라디안으로 나타낸 각도로 표현하라는 뜻이죠. 물론 라디안 단위는 생략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편할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관계식의 양변에 적당한 숫자를 나누거나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양변을요 6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6분의 파이는 180을 6으로 나누니까요 30도다라고 표현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럼 30도가 6분의 파이거든요. 그런데 15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0도에 몇 배를 해주시면 될까요? 5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5배를 해주시니까 이 150도는 6분의 5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240도는요. 30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요? 8을 곱해주겠죠? 그러면 6분의 파이에 8을 곱하니까 6분의 8파이가 되는데 이 분수 6분의 8은요. 지금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4파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식만 잘 안다고 하면요. 관계식을 적당히 나누고 적당히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각도를 무엇이든지 전부 다 표현해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